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인수 교수님과 이호진 조교님의 지도 아래 미래 차량 기술과 통신 기술을 이용한 차량 운전 제어에 대해 연구한 충남과학고등학교 가석현 김소연 손채우 유재영입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에너지, 교통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본 연구를 통해 도로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운전자의 안전,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는데요. 그러한 동력 시스템에 대해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전기 자동차로 갈수록 엔진의 크기는 감소하는 반면 모터의 크기와 배터리의 용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터가 구동원이 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좀 더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HEV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동력을 전달할 때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모터가 합니다. 반대로 PHEV는 충전된 전기로 주행을 하다가 전기를 소모해감에 따라서 내연기관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주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없이 모터와 배터리가 화석 연료와 엔진을 대신하여 동력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후륜을 기준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순서입니다. 우선 퓨얼 탱크라 보이는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가솔린을 공급한 후 클러치 등의 여러 가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바퀴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이때 ECU는 엔진과 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동력 전달 순서에 대한 비교인데요.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동력 전달을 할 때 내연기관이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모터가 합니다. 따라서 왼쪽에 보시면 연료 탱크에서 가솔린을 엔진으로 공급하고 기어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전 운동 에너지를 바퀴에 전달하는 것이 주요 과정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충전소를 통해 배터리, 인버터, 모터, 그리고 기어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과정입니다. 다음은 인일 모터 드라이브 전기자동차인데요. 이 전기자동차는 기존 전기자동차와는 다르게 차량의 휠 안에 즉 각각의 바퀴에 구동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기자동차보다 차량의 효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인일 모터 드라이브 전기자동차의 동력 전달 순서를 비교하자면 인일 모터 드라이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바퀴에 연결된 모터에 동력이 전달되고 그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연결된 바퀴에 전달이 됩니다. 다음은 EV, 즉 전기자동차와 인일 모터 드라이브 전기자동차에 대한 비교입니다. 인일 모터 드라이브 전기자동차가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모터가 각 휠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모터가 있던 차량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각 바퀴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시스템 제어로 인해 4개의 바퀴에 제동력이 분배돼서 차체가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식 제동력 분배 장치로 인해 차체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이게 자동차 시스템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한 자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나 안전성을 위해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번에 차량 군집 주행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보면 맨 앞에 있는 선도 차량을 뒤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이 마치 기차의 객차처럼 붙어서 주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량 군집 주행 기술의 정의인데요. 이 기술은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교통 정체를 극복하여 도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일자로 가기 때문에 비교적 차량의 공기 저항을 줄여 차량이 연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주행 시 그냥 혼자 가게 되면 매우 피곤할 수 있는데 이 군집주행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을 이렇게 선도 차량을 뒤따라서 예를 들어 저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등 보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차량 군집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차량 군집주행 기술의 흐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한 차가 만약에 차량 군집주행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차가 바로 선도차량, 즉 리드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드카가 서버와
연결하게 돼서 A라는 커넥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커넥션을 통해서 이 차의 기본적인 속도와 위치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 군집주행 모드가 시작되게 되면 어떤 한 차가 먼저 따르게 되는데 그 차를 팔로우카 1이라고 하면 팔로우카 1이 군집주행을 하기 위해서 리드카에게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게 되면 총 3가지의 커넥션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B, C, D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서버 간에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기본적인 속도와 위치 등을 파악해서 보다 더 편리한 군집주행 그리고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그 군집주행을 할 때 차량과 차량 거리가 일정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제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기술이 바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정석 주행 장치로 이 그림은 회사마다 조금씩 이름 다르지만 결국 기능 같다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벤츠사에서 만든 디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와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으로서 거리를 감각하고 감지하며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ACC, 즉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리드 비에클에서 즉 선도 차량에 대해서 레이더 센서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 속도와 상대적인 위치를 감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컨트롤에서 거리를 제어하고 위치 그리고 속도 같은 것을 감각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레이더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용 레이더 센서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밀리미터파라는 파장입니다. 전자기파입니다. 이 밀리미터파는 이 파장의 특성상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나 기기의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레이더 센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조향장치인데요. 조향장치는 여기 보면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즉 차선을 바꿀 때 이게 자율주행 또는 무인주행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향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레이더 센서로 분석을 할 때 이 조향 감지를 통해서 만약에 옆 차선에 차가 있다면 다시 이것을 반복하고 옆 차선에 차가 없다면 조향을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군집주행은 앞으로 미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실제로 시연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향장치라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물이 있을 때 저도를 멈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개의 트럭이 각각 군집주행하는 모습이고 어떤 차가 끼어들 때는 자동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는 운전 초보자들에겐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주차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은 어라운드뷰 모니터 시스템인데 일본의 닛산사에서 처음으로 구현한 기술입니다. 네, 전후 좌우에 카메라를 하나씩 설치해서 4개의 영상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자동차를 하늘에서 바라보는 버드뷰를 포함시켜서 총 5개의 영상으로 자동주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것은 EPS 시스템과 HPS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일단 자동차의 무게가 바퀴에 실리기 때문에 바퀴가 턴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바퀴에 회전을 해주는 것을 핸들과 모터를 연결시켜 가지고 쉽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HPS 시스템은 핸들이 돌아가게 해주는 스티어링 기어의 동력원이 압력이고 그리고 EPS 시스템은 전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EPS 시스템이 HPS 시스템보다 연비나 친환경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선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EPAS 시스템으로 EPS 시스템의 모터가 자동적으로 핸들을 움직여주는 자동운전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주차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각 회사마다 지원되는 시스템들은 다 다르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시스템 사용 가능 지역에서 주차장과 상호작용을 한 뒤 운전자가 입구에서 내려 핸드폰으로 이 시스템을
작동 차량이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조향 감지를 해서 주차장의 빈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합니다. 물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과 EPAS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시스템은 일단 자동차에서 내려서 그 리모트 컨트롤러로 자동 주차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죄송한데 인터넷과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아반떼 MD라는 모델인데요. 아까 손채우 학생이 말해준 오토 크루즈 시스템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 주차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 에코 시스템이라는 그런 연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블루링크 스마트폰 앱이라는 핸드폰으로다가 자동 주차나 아니면은 주차 위치나 문 잠금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킹 카트 시스템인데 이 자동차가 일단 카트 위에 올라갑니다. 이 카트가 자동차와 상호작용을 하여 주차장의 빈 곳을 찾아내 주차장의 빈 곳에 주차를 합니다. 카트의 모습은 이렇게 일반적인 카트 그냥 짐 올려놓는 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에는 옴니휠과 메카노휠이 있는데 옴니휠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아이디어랑 조사된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전기 모터 구동 모델카 제작 및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운전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먼저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무선 기술을 구현하고 이 구현된 무선 기술을 모형 자동차에 적용시키고 이 모형 자동차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차량에도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에 앞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자동차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전달받아서 블루투스 실드로 전송되고 그 블루투스 실드에서 CPU가 있는 판으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CPU가 있는 판에서 코드와 전달받은 정보를 연산하여 일렉트로닉 파워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렉트로닉 파워가 온, 오프를 반복하면서 모터 드라이버에 전송이 되는데요. 그러면 모터 드라이버에서는 일정한 전압으로 변경시켜 모터에 전달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온, 오프의 비율이 이 전압을 조절하게 되고 이 전압을 조절하는 이유는 모터가 돌아가는 속력이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정해보았습니다. 직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제자리 회전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직진이나 후진하기 위해서는 각 바퀴의 속력을 각계 같은 방향으로 작동시키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좌회전, 우회전은 방향을 다르게 하고 회전 방향 바퀴를 멈추는 방법 제자리 회전하는 방법은 서로 바퀴의 방향을 다르게 하고 속력은 같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이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포인트는 문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과 그 문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전압 같은 걸 조정해서 동작한 다음에 전원이 꺼지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은 동작하는 영상인데요. Injected toes, making love so strong and flying.
자동차를 조금 있다가 질문 시간 조금 써서 한두 분 정도 작동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미래형 모델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차량 기술과 통신 기술을 융합시켰고, 융합시킨 기술은 미래의 안전, 편의성, 교통 효율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